네, 앞선 시간에 갬블링과 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게이밍과 갬블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별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사행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는 거에 있어서 기말고사에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봅니다. 자, 사행산업의 특성에 있어서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은 뭐가 있느냐?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은 뭐가 있느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놀이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죠? 아마 이게 기본적으로 다른 놀이에 대해서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더라도, 컴퓨터 게임이나 비디오 게임을 하더라도 이런 중독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도박. 그 일이 도박인지 놀이인지 여가 활동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는 처음엔 도박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전 초창기만 하더라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다. 게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행 산업에 있어서 게임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려고 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박과 놀이는 어떻게 차이를 둘 수 있느냐? 그건 사실은 둘 수는 없지만 딱히 정의를 내린다고 그러면 카지노 딜러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만둬야 될 때 두면 놀이고 두지 못하면 도박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어, 다음은 세 번째. 도박은 게임이면서 놀이인 동시에 물질 교환과 자극 추구라는 요인을 포함하고 의존과 남용으로 정의되는 중독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자, 그래도 게임은 놀이인 동시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 게임을 할 때도 물질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 물질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자 할 때 또는 아이템을 사가지고 빨리 손쉽게 증가시키고자 할 때, 그래서 어떤 의존과 남용으로 정의되고 중독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사행산업은 동기 측면에서 사행 추구와 레저성 추구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생리적으로 흥분, 스릴, 그리고 유발하는 몰입형 산업이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레저성과 사행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만두면 레저가 되고 그만두지 못하면 사행산업이 된다. 그래서 그거는 누구에게? 본인에게 있다. 본인에게. 그러면 사행산업에 있어서 레저성이란 뭔가? 오늘 한번 봅시다. 사행산업에서 레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레저성이라는 것은 흥미와 체험을 제공한다. 체험을. 그래서 카지노 가서 직접 뭐 5만 원, 10만 원 바꾸어서 체험을 해보는 거죠. 이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푹 빠져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스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기능, 성악, 사이클, 레저 활동, 기회 확대 등의 요건으로 볼 수가 있다. 여섯 번째, 공익 목적성이라고 하는 순기능, 특성, 사회 부작용 등 역기능도 내포하고 있다. 공익 목적이죠. 우리가 공익 목적인데 여기에 그 순기능과 역기능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사행 산업이 내포하고 있는 재반 위험을 줄이고 레저 산업이라는 순기능, 그죠? 순기능
적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수요 공급자 모두의 국가 차원에서 합리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규제. 이게 지금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 7가지가 있다. 사행산업의 본질적 특성 7가지. 그리고 구조적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특성. 구조적 특성은 3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행산업이 정책 전반적으로 국민 여가 선용, 재정 확충 등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상의 이익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내가 위인하거나 잃었을 때, 위인하지 못했을 때, 로스했을 때 이런 것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존재한다. 그리고 세 번째, 사행산업은 사행심을 자극하여 도박 중독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사행산업의 특성에 있어서 구조적 특성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행산업을 왜 국가가 관리를 할까? 왜 국가가 관리를 하는가? 보자. 인간 본성에 존재하는 사행심은 무조건 금지하는 근절 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러면 엄지에서 더 나타나게 되죠. 우리는 엄지에서 더 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게 되고 하라 하라 하면 안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화와 음성화될 경우 그 부작용에 대한 대처가 어려워진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번에 이태원 사건이 확실하게 보여줬죠.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 이런 모임에 있어서 보통 때 어떤 이런 성소수자들의 기념하는 날이다 이러면 나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이러면서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걸림돌이 있어서 스스로들이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다. 그러다 보니까 음지로 더 숨어버리고 음성화가 되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무기명으로 신분 보장하고 할 테니까 빨리 와서 검열 받아라 이랬더니 평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명 정도 900에서 1000명 정도 검사 받던 게 이 말 이후에 3000명으로 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음성화 지화되면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세 번째, 합법적 사행산업으로부터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이 사행산업을 합법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비용을 쓴다는 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비용을 쓴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있죠. 그래도 한국이든 외국이든 이 카지노에서 벌어들이는 세금은 사회 정부 세수를 만들기 위해서 카지노 산업을 하는 겁니다. 카지노 산업을. 그래서 사행산업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 자, 그러면 앞서서 설명드리지 못했던 사행산업의 순기능, 역기능이 있었습니다. 그죠? 순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 순기능은 자, 순기능은 이 사행산업의 순기능은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 문화적인 측면, 산업 경제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다. 산업 문화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개인적인 측면은 어떤 게 있는가? 사행 욕구의 합법적 충족을 통해서 사회적 욕구 분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한다. 개인적인 측면은 합법적이니까 음지에 들어가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이 개인적인 측면이 중요하게 보느냐면은 간혹 어떤 제보에 의해서 불법 도박단을 잡았다. 그리고 음지에서 하는 뭐 하우스에서 일반 주부들이 포함된 불법 도박단들을 적발해서 몇 명을 검거했다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사행으로 음지에서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이 세금이 많은 사람들이 강원랜드 또는 다른 합법적으로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불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죠. 그러면 세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어, 조사 단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합법적 충족을 통해서 사회적 욕구 분출, 완충지대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은 뭐냐면 국민의 사행 욕구를 충족시키고 즉 레저 공간 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즉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놀러 갔을 때 또는 여가를 즐기러 갔을 때 레저만 즐기는 것보다 거기에서 게임을 한번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풀고 오는 것들도 충분하게 볼 수가 있다. 충분하게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로서 이해가 된다. 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어떤 현상들로 이루어질까?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자, 사행산업은 공공재 확충, 그죠? 세수 정대 제일 팩터입니다.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외화 획득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성을 보고 있다. 그 정도로 우리가 큰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래서 복합 리조트, 아, 역기능에 있어서 지금 앞서서는 순기능을 했으면 순기능이죠. 순기능이면 역기능이 있습니다. 역기능은 뭐냐면 개인적인 측면에서 역기능은 도박의 개인적 피해, 지적될 수 있는 것, 도박으로 해서 가정 파괴, 재정적 부담 가중, 범죄 조달 등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보면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도박으로 인해서 과정이 파탄, 도산되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 가중 이러기 때문에 도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도박 중독 센터를 열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서 사회로 내보낸다. 좀 이런 사이클들이 있는데 이런 사이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는 과도한 도박으로 인해 합법적 사행산업이 레저 문화의 기능을 저해한다. 너무 많이 도박으로 인한 게임이다, 도박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레저 기능으로서 저해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마저 흔들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는 근로의식은 뭐냐면 한탕주의. 한번 해가지고 1등 되면 룰루랄라 살 수 있는 룰루랄라 살 수 있는 이런 형태로 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고 다음은 산업 경제적 측면은 뭐냐면 도박은 주변 산업의 고용 감소,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복합 리조트 카지노 영상입니다. 카지노 영상을 시청하시고 쭉 시청하시고 다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보셨다고 하시고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합 리조트 개발 성공 요인은 뭐냐? 성공 요인은 이것도 중요합니다. 별입니다. 그죠? 별이 5개. 자, 지워야죠. 이게 별표니까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성장을 위한 역동적인 요소.
복합 리조트 개발에 위한 역동적인 요소. 첫 번째,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그죠? 이 전환은 전 세계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 보시면 그 첫 번째, 세계 관광산업 발전 핵심의 축은 아시아 권역으로, 이제 유럽에서 라스베가스를 위주로 했던 곳이 카지노 산업이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홍콩 마카오 카지노로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이 아시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 축으로. 그래서 이 아시아 권역에 있어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필리핀 쪽으로 우리가 이 권역을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관광산업 성장의 키 이슈는 뭐냐? 중국 관광객을 잡아야 된다. 중국 관광객이 1순위다. 키 이슈. 자, 그럼 중국 관광객을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템들 또는 어떠한 이벤트가 있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겠죠. 자, 한국 관광시장의 지속성은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거는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한국 관광시장이 1순위로 볼 수 있는 게 중국 관광객들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네 번째,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이미 관광지에 가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쪽으로 오십시오, 볼 거는 이유고 전통적인 상품은 이런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주를 가더라도, 관광지 가더라도 제주 가면 여러분들 가보신 분 딱 한 번쯤은 가보셨죠? 뭐 밀감, 초콜릿, 밀감이 들어간 초콜릿, 그리고 감귤 주스, 어느 지점, 어느 상점,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것들을 팔고 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우리가 흔히 차별화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차별화를 많이 배워왔는데 그 차별화를 어떻게 하느냐. 똑같은 오렌지 병에다가 엮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하루방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밀감 감귤 형태의 통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기에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죠? 우리가 이 복합 리조트 개발 성공 요인에 있어서 질적 성장인데, 이거는 관광의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더 깊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기반의 경험 중심형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 경험 중심 인프라가 중요하다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관광 리조트 개발의 성공 요인 중에 역동적인 요소까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이 12-2의 이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다음은 카지노 이해에 있어서 카지노 조직 편성이 있습니다. 카지노 조직 편성은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리고, 영업부, 딜러, 플로 펄슨, 피트보스, 쉬프트 매니저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우리가 복합 리조트 영상을 보시고, 다음은 우리가 테이블 게임, 카지노 게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